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이고요. 오후 4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체크 좀 해보고요. 또 시황과 관련된 시황에 영향을 주는 또 줬던 뉴스 좀 체크해보고 또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장이 좋다가 밀렸어요. 시황 분석하기 전에 먼저 보시면요. 이게 오늘 당일 등락률인데요. 여기까지 장이 괜찮았거든요. 괜찮다가 요 시간대 한 11시 아니 오후 1시 한 30분 정도 여기서부터 갑자기 폭포수처럼 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해외 증시도 체크해보고 뉴스도 좀 보고 했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일단 미국, 유럽, 또 미국은 또 야간 선물이 열리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선물이 좀 밀리긴 했지만 밀렸다기보다는 그냥 보합이고요. 올라갔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밀린가 봤더니 그냥 기관에서 차익 매물 나온 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 전혀 문제 없었고요. 미국, 유럽, 다른 나라도 악재도 별로 없었고요. 다만 아시아 세션에서 중국이 한 1% 정도 밀렸고 우리나라 1% 정도는 안 밀렸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한 5일 정도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좀 폭포수도 좀 만들어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또 분석을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가 아니라면 안 되니까 제가 좀 더 체크해 보고요. 혹시라도 또 우리가 모르는 우리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개미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휴민트를 사용해서 한번 또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다우는 사상 처음으로 3만을 돌파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바이든 이제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 받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아직 뾰루통하게 정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네, 이렇게 월가 앞에 있죠. 저도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가면 꼭 촌스럽게 또 찍어줘야 됩니다. 자, 다우 지수가 124년 만에 역사상 첫 3만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고요. 다른 건 통과하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가치주인 에너지와 금융이 랠리를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쭉 가고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는 5.16% 올랐고요. 금융은 3.53% 올라서 끝났네요. 또 그것들 말고도 테슬라가 또 6%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무려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이라고 치고요. 550조입니다. 550조.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얼마였는지 아시죠? 예. 삼성전자 크게 돈 잘 보고 큰 기업이 이제 400조입니다. 예. 딱 400조 넘었어요. 어저께 오늘 해서 400조 넘었는데 물론 이 테슬라는 좀 테슬라 되게 좋게 봅니다. 좋게 보지만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그렇죠? 미래에 이제 그 돈 버는 걸 땡겨 오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550조, 삼성전자는 400조. 네, 조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저평가받는 느낌은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다우존스가 이렇게 3만을 돌파했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 셀트리온 종목들이 강했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갈 뻔했으니까요. 무려 오늘은 25.27%에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8% 오르고 셀트리온 제약도 올랐습니다. 그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임상 이상 준비가 끝났고 이제 긴급 승인을 또 요청할 것이다라는 거고 내년 초에 허가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갖고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갈 뻔했죠. 그리고 마감은 25.27%에 끝났고요. 그 형제들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32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보시면 셀트리온이 9.45% 올라서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 또 이 셀트리온 삼형제에게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꼭 아까 1시 한 3, 40분부터 밀렸는데 그 전에도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수급이 삼형제한테 쫙 빨려 들어가 가지고
수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뭐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뭐가 중요하다. 근데 결국은 수급입니다.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수급이에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한번 상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오스테드는 덴마크 기업입니다. 덴마크 기업인데 전 세계 풍력 개발 1위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인천 쪽에 해상 풍력에다 8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1.6기가 단지 조성할 거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언뜻 말씀드렸지만 대충 보면 물론 그 크기라든가 이런 건 다 다르지만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1개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거의 1.6배 작은 걸로 치면 2개 정도의 그 발전소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상풍력 쪽.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그저께인가 어저께 콘레드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해상풍력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60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상업 운전 중인 거는 해상풍력 단지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건 실증 단지예요. 실증 단지가 뭐냐면 60메가와트니까 작죠. 그러니까 아직 대량 상업 운영에 앞서갖고 테스트라는 정도인데 이 오스테드에서 8조를 투자하고 1.6기가와트짜리 단지를 조성한다니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한다는데 우리나라 기업가 상생 강조하죠. 그래갖고 그날 포럼에 참석했던 회사들이 있어요. 포스코, 효성, 현대스틸산업, LS전선. LS전선이니까 LS전선은 아직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LS전선 우리가 그리고 CS윈드, 예, 삼강MNT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회사들이죠. EEW 코리아 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스틸 산업이나 효성도 좋고 효성그룹 아무튼 투자하시면 되지만 얘네보다는 당연히 LS에 속해 있는 지금 관계회사니까요. 얘는 비상장입니다. LS와 CS윈드, 삼강MNT 계속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LS전선도 이날 오스테드의 케이블을 우선 공급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하니까 물론 요거 나와서 조금 하지만 LS 계속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섹터와 또 매크로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연관성을 계속 끄집어내야 돼요. 이건 이제 글로벌 매크로에 관련된 거죠. 옐런은 물가보다 고용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월가가 환호했기 때문에 어저께 3만을 돌파한 거예요. 이건 이제 글로벌 매크로 분석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이건 갖고 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62% 빠졌고요. 그래도 2600을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865포인트. 0.8% 정도 빠져서 끝났네요. 5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했으니까 상승 피로도 그 표현하죠. 당연히 있을 거고요.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좀 매수폭을 줄이니까 바로 거기다가 기간은 계속 매도 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간 외국인이 폭탄 매물 3,600원을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하락 전환했고요. 특히 이제까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게임,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 등이 좀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2명입니다. 계속 300만대라 가지고 이게 또 시장에 또 이거 안 좋은 건 아니고 이거 건강상 안 좋은 거니까요. 빨리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번 주 또 체크해 볼 게 이겁니다. 10일, 30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으면 좀 등락폭이 좀 있죠. 이번에는 그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에서는 쿠웨이트가 신규 편입되고요. 인도가 비중 확대가 예정됩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 신규 편입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자금, 또 인도의 비중 확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자금이 좀 있을 거예요.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이거 빠지면 국내 편입 비중이 약 0.3% 정도 줄어들게 돼요. 0.3%가 작은 게 아닌 게 이 패시브 자금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단순 계산하면 700~800조지만 1,000억 정도 넘는 게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걔네들이 MSCI 리밸런싱에 따라서 움직여요.
지수 움직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2조 원 정도 내외의 외국인 매도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좋던 싫던 따라 그게 아니고 무조건 2조 원 정도 빼가지고 쿠웨이트 쪽하고 인도 비중 확대 쪽에 넣는 거예요. 이 패시브 자금들은. 패시브 자금들은 매크로에 움직이고 그 매크로는 또 MSCI가 결정을 따따따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SCI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 때문에 한 30일 날 빠지니까 어제부터 뭐 사실 이번 주 사실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정도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한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안 빼고 코스피에서 안 빼고 코스닥에서 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은 거래가 적거나 하기 때문에 시총이 적어서 이렇게 뭐 2조 원이라고 뭐 한 회사에서 뺄 건 아니지만 어떤 회사에서 갑자기 뭐 50억, 150억 빼버리면은 갑자기 수급이 밀릴 수가 있죠. 예, 그런 종목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렇지만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이 수급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이 제가 보이면 채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외는 안 끝났지만 뭐 거의 끝나가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은 코스피가 200개, 209개 올라갔고 653개야. 3배 정도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251개만 올라가고 무려 하락이 1000개였습니다. 4배 정도 넘죠. 4배 정도 넘죠. 이게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머징 마켓으로 MSCI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이 있으니까 좀 빠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조정 코스닥 종목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뭐 대세 하락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하는 거죠. 이제 뭐 11월 말이니까요. 한번 12월도 미리 얘기 나온 김에 예측을 해보면요.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면 12월에는 개인 투자자들 양도세 10억 매도가 이제 마무리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10억 되는 사람들은 많이 뺐을 거예요. 12월 달에는 오히려 슬슬 이제 매집할 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12월 한 둘째 주부터는 저는 매집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증시는 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미 신고가를 기록한 이 코스피보다는 이제 아직 코스닥이 시장 힘맞추기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오를 거고 또 대주주요건도 많이 12월 뭐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이미 다 털 사람 다 털었으니까요. 새로 매집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만약에 그런 게 빠진다면 11월 말에 심하게 빠지고 12월 초에 좋은 코스닥 종목이 빠진다면 그거는 신규 매수 타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그래도 1,300원어치 샀고요. 코스닥만 880원어치 팔았습니다. 선물은 다시 어저께 좀 팔았는데 다시 걷어들였네요.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요. 콜옵션도 오늘 또 많이 좀 팔긴 했지만 그래도 상방입니다. 풋옵션 역시 뭐 상방이고요. 외국인의 선현물 또 그리고 옵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또 잠깐 빠진 거는 그냥 피로해서 빠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좀 상승 피로에 의해서 빠진다. 뭐 또 좀 떨어지면 뭐 이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니까요. 매일 오를 수는 없죠. 원달러 환율 이게 뭐 우리 경제지표의 온도계나 마찬가지죠. 원달러 환율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으니까요. 뭐 전혀 지금은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지도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조금씩 빠졌어요. 또 빠지고 하이닉스 이쪽이 많이 빠지니까 시총 큰 게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이 빨간 건 당연히 뭐 셀트리온이겠죠, 그렇죠. 금융주들은 그래도 강하네요. 어저께도 다우존스도 금융주가 강했죠. 이 와중에 금융주는 그래도 강했고요. 운수장비 중에는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강하네요. 삼성중공업도 계속 강하죠. 조선 쪽은 현대미포조선 당연히 강하고요. 만도가 오늘 강했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 뭐 전체적으로 파란데 빨간 거는 뭐 셀트리온이겠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 25.27%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8.32% 올랐고요. 나머지는 거의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아침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죠. 굿모닝 뉴스로.
오늘 4종목 올려드렸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올려드렸고요. 커뮤니티 항상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SK D&D 올려드렸고, 테크윙 올려드렸고, 한샘 올려드렸어요.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유진에서 나왔고, 유진에서 많이 좀 발행이 됐더라고요. 목표가 이게 아침 가격입니다. 아침에 드린 거니까 16,000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15%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적 변동성이 축소되고 유가에 민감한 주가, 폴란트의 오랜 강자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화공 폴란트 EPC의 오랜 강자, 유가 상승 시에 업황 개선과 함께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 이렇게 써 있고, 큰 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제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는 그래서 목표가를 이렇게 내왔고요. 제가 계산하는 추정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보면 애널리스트보다 저는 좀 짜게 좀 좋네요. 네. 오늘 이거 종가입니다. 오늘 종가가 14,050원이고요. 저는 중간가격까지 15,400원 일단 가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대비해 갖고 한 10% 정도 저는 올렸고요. 애널리스트는 조금 더 많이 썼네요. 저는 이렇게 했고, 제 기준으로는 15,000원, 15,4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SK D&D입니다. SK D&D도 목표가 55,000원을 잡았네요.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전 유효해 보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해상풍력단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SK D&D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추정 EPS 갖고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리서치 페이퍼만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터 재생에너지까지 상업용 부동산에 특화된 디벨로퍼입니다. 그래서 그린 디벨로퍼로의 성장 확대된다 이런 소리고요. 설립 당시에는 분양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시작했는데요. SK그룹에서 부동산 디벨롭은 이 SK D&D에서 다 맡고 하죠. 그래서 오피스 개발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요새 보면 SK V1 그래갖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호텔도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풍력, 태양광, ESS, 연료전지까지 붙었어요. 그래갖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얘는 해상 풍력단지 조성에 메리트가 있죠. 탄탄하게 돈 잘 버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디벨롭만으로는 지금 EPS가 조금 내후년께는 다운돼요. 얘는 근데 중요한 게 이 재생에너지 이쪽이니까 이쪽을 포인트로 보시면 투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삼성 엔지니어링은 15.94 목표 주가 대비, 얘는 18.66, 저는 좀 더 짜게 줬지만 테크윙은 38.8이잖아요. 이런 종목이 공략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목표가 대비 괴율이 적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삼성 엔지니어링 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목표가가 괴율이 큰 종목들이 탄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요 보고서를 보고 우리 개인이든 또 펀드 매니저든 또 투자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목표가가 큰 것은. 목표가 크다는 것은 그냥 이 회사 좋아요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애널리스트가 또 다 했는데 그게 리즈너블하다 싶으면 사는 거죠. 테크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DDR5입니다. DDR5. SSD 쪽이죠. 이게 이제 그 테스트 핸들러 마지막에 가져간 건데, SSD가 이끄는 실적에다가 플러스 모멘텀은 무조건 DDR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27,000원을 잡아갖고 목표가 대비 계율이 38.2%고요. 제가 또 나름 측정하는 추정 EPS 대비 기준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국투자보다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반도체, 옛날에는 전공정 업체들을 펄을 많이 주고 후공정 업체들은 펄을 되게 짜게 줬어요. 근데 요즘은 후공정 업체들도 또 소재 업체들도 펄을 12까지도 줍니다. 포워드 펄을. 그렇지만 저는 거기 12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갖고 한 10 정도에서 11 정도 사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기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 봤지만 저는 좀 더 짜게, 무조건 주식시장은 좋게만 보면 당하거든요.
좋게 봐갖고 덜컥 샀다가 당하면 그거 내 돈 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깐깐하게 잡으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요. 그죠? 주식을 안 사면 돈 안 잃습니다. 사놓고 돈이니까 문제니까 좋게만 보지 말고 깐깐하게 보시자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깐깐하게 잡았습니다. 현재가 19,750원에 끝났는데 저는 이 회사를 포워드 4를 21년 걸 땡겨 온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25,300원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물론 내후년 펄을 땡겨 온다면 저는 물론 당연히 크게도 봅니다만 일단은 25,300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좀 적게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좀 적게 27,000원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저는 25,000원 선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DDR5 보겠습니다. 데크윙이죠. 데크윙이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좋은데다 싸다. 이거로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 고객사가 또 많아요. 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중국에도 많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특히 이제 SSD 핸들러 투자 사이클도 도래했고요. DDR5 양상 그리고 SSD 버닝 테스트 공급 시작으로 인하고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23% 증가한다. 내년에도 37% 증가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또 칩의 집적도가 높아지면 테스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 테스트 장비 수요와 신규 테스트 공정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거는 후공정 테스트는 이렇게 봐야 돼요. 전공정에서 막 제작하고 나서 제가 그때 테스트할 때는 물량이 많아지고 수율이 좋아지면 한 대 더 갖고 와. 또 막 물량이 많아지고 시간이 너무 걸리면 또 한 대 더 갖고 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는 어떤 라인이 딱 깔린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는 웨이퍼 단위로 얘기하거든요. 웨이퍼로 뭐 30K 깐다, 뭐 15K 깐다. 15K가 공세계죠. 15K면 15,000장이라는 얘기입니다. 15K 딱 깐다 그러면 전공정 장비는 딱딱 나와요. 계산이 딱딱딱 뭐 노광 장비 몇 개, 뭐 또 에치 장비 몇 개 탁탁탁 나오는데 후공정 장비는 그게 안 나와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또 한번 가보면 후공정 장비는 전공정에서 다 끝나고 수율 맞춰놓으면 그때부터 한 대씩 두 대씩 맞춰서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IDM에서,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죠. 우리나라에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있고 DB 하이텍도 있지만 거기는 종합 반도체 회사는 아니니까요. 이 반도체 회사에서 재고랑 여러 가지 쌓기 위해 가지고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생산을 멈출 수는 없어요. 멈추면 더 손해입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멈추면 또 손해예요. 멈췄다고 하려면. 그래서 계속 돌리는데, 수량을 갖다가 전방산업 보고, 또 재고 보고, 딜러들하고 협상하면서 줄이기 때문에 이 후공정 업체는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15K 딱 팹을 짓는다 그러면 몇 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율에 따라서 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재고 조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후공정 업체가 좀 싸게 받습니다. 밸류를.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중요한 건 저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DDR5가 이거는 모멘텀.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또 좋은 게 컨센서스로는 보시면 매출액은 보세요. 연평균 3년 동안 25% 성장하고요. EPS는 35%로 성장합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게 후공정 업체가 아니라면 퍼 20조도 돼요. 근데 후공정 업체라고 그렇게 많이 주질 못하는 겁니다. 저는 뭐 맥시멈 1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아니고 22년 맥시멈으로는 35,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DDR5에 바람이 착 불어버리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샘 볼게요. 한샘은 예전부터 제가 좀 트레이딩 하면서 계속 이제 수익을 내는 종목인데요. 요즘은 전세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집은 늘어나고 집구 기민기는 계속 되죠. 또 집콕 때문에 새 집이 좀 부족하니까 인테리어 리모델링 많이 하죠. 그래서 제 끝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LG 하우시스 같은 제일 돈도 많이 들어가는 창호 하죠. 창호. 샤시 같은 거는 뭐 돈 1,000만 원씩 넘게 들어가니까 뭐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제일 끝에 하고 조금씩 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한생 같은데 이렇게 뭐 평당 뭐 85제곱미터 국민 주택구매로 이렇게 하면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재료에 따라서 다 다르죠. 재료에 따라 다 다르고 자기들 그 노임은 딱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고급스럽게 하는 거고 적게 주면 노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싼 재료 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인테리어 시장이 화랑이죠. 그러니까 한샘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3.33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잡았는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10만 원까지 좀 그렇고 저는 퍼 30까지 주고요 해서 현재가 대비 한 15% 정도는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유진에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코로나 시대 새집이 부족하다면 대안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다. 리하우스와 온라인의 성장의 축이다. 가구부터 토탈 리모델링 인테리어까지 한다 이거죠. 또 한샘은 일찍이 신규 분양 시장보다 개인 리모델링 시장, 리하우스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해가지고 그쪽으로 토탈 리모델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리하우스 사업을 확장했어요. 저도 뭐 한샘 매장 이렇게 아내하고 가보면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한샘 것들이 참 괜찮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 채널의 경우에는 모바일에 적합한 플랫폼을 개발해갖고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목표가를 12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에 드렸던 따끈한 리포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기관 수급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시가 총액 대비해가지고 순매수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위부터 4위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순매수 주체들도 크고요. 또 5일 평균, 20일 평균 크게 지금 상승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투자 대상이 됩니다. 신흥 SEC, LB세미콘, 테크윙 오늘도 분석해 드렸고요. DB하이텍 좋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mm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대부분 30mm 하잖아요. 20mm 작은 거 요게 이제 조그만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도 많이 쓰이고 시스템 반도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은 지금 물건이 막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같은 당연히 그 반도체인데 원익홀딩스인데 주로 왜 안 쳐드렸냐면 제가 보는 지수로서 과열권이에요. 과열권 같은 거 괜히 말씀드렸다가 물리면 물론 반도체니까 아프진 않아요. 지금 한두 달 물려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지금 과열권에서 뺀 거고요. 요 4종목 오늘은 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제가 녹화 끝나고 이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게 다 제가 돈 주고 보는 데이터입니다. 어저께도 기간 순매수 시계열 상위에서도 2위였고요. 그리고 어저께입니다. 24일이니까 또 순매수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상위에서도 1위였어요. 신흥 SEC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계속 공략을 했고요. 사실은 오늘 아름다운 눌림이죠. 오늘도 또 들어왔어요.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상위 1위로 오늘도 또 들어왔기 때문에 신흥 SEC는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지금 매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신흥 SEC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시황 분석과 시황에 영향을 줬던 뉴스 그리고 수급 특징주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드리는 따끈한 뉴스 종목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체인지 있죠, 그죠? 체인지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체인지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까지 주식시장이 있어갖고 크게 수익률이 없었다. 또 수익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손해를 본다. 그럼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의 분석과 이제까지의 투자가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됐겠죠?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바꾸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일조로 할 수 있는 그런 돈 찍는 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십시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